예, 이번 시간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트위터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요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능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트위터 어플리케이션, 트윗이라고 보통 트윗 어플리케이션 만들기에서 먼저 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그 사용자 등록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구현 기능, 사용자 등록 기능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인 로그 아웃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 있죠. 어, 트윗 글을 등록하는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팔로우, 사용자 이제 팔로우, 언팔로우 하는 기능. 팔로우와 언팔로우 기능. 그리고 글 목록. 그쵸?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때 이제 글 목록은 어, 여러분들이 작성한 예를 들면 어, 사용자 글 목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용 글 목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용자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 자신이 작성한 걸만 보고 싶을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트윗에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함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여러 가지 세세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데이터베이스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SQL라이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라이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글을 남기거나 할 때는 그 개개인의 뭐 아바타라고 그러죠. 이미지, 뭐 아이콘처럼 개개인의 어, 이미지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아바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GR 아바타라고 하는 요거 이제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GR 아바타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개개인의 아바타를 생성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로그인 할 때 암호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싱
비밀번호 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엔진 진자2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처음 작업하실 때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트위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각각의 그 트위터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알아야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키마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스키마 파일을 보통 SQ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을 유저 테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테이블 3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소스 파일로 이용을 할 거고 파일 하나 만들어서 SQ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SQL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 생성을 할 때 직접 그 코드 내에서 테이블 생성해주는 그러한 그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호출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를 그 함수 대신에 SQL을 만들어서 그 SQL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을 불러온 형식으로 해서 취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SQL을 이용을 해서 우선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파일명을 SQL 파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파일에 현재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요거를 프로젝트 1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1에다가 1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요거는 이제 따로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1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그 아래에 스태틱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스태틱 폴더에는 이제 뭐 CSS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이런 정적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이제 템플릿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1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태틱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구성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자, 우선 여기 파이썬 플라스크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프로젝트로 하고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태틱 폴더 하나 만들고 다시 템플릿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SQL 파일은 자, 이 SQL 파일은 어디에 두시냐면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여기다 SQL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올 파일로 해주시고요. 요거를 스키마로 할게요.
schema.sql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SQL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파일을 여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저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all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chema.sq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탭을 생성할 때는 SQL문을 변수로 저장을 해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SQL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사용자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SQL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생성할 때 create 테이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이 테이블 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소가로를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갈 테이블 안에 들어갈 여러 필드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저 아이디로 하나 필드를 설정해 주고요. 유저 아이디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유저 아이디는 인티저로 설정을 해줍니다. 정수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키죠. 그래서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고유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프라이머리 키로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게 되면 중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에서 요건 이제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저 아이디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등록이 될 때마다 요 아이디, 이 인티저 아이디 값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당연히 중복이 되질 않아요. 오토 인크리먼트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등록이 될 때마다 아이디 값이 하나하나씩 붙는 거예요. 증가해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고, 요거는 스트링 문자열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름은 비어있는 필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메일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메일 정보를 받는데 이 이메일 정보도 문자열로 해주시고 난 널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는데요. 비밀번호도 역시 PW로 하고요. 이 비밀번호는 이제 해시화된 비밀번호 값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 필드명을 PW라고 해도 되고 이와 같이 해시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름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패스워드라고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는 해시화된 암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스코어 해시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tring not null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수행이 되면 유저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앞서서 기존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드랍 테이블을 해줍니다.
드랍 테이블은 기존의 테이블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면 exist 유저 이렇게 해주시고 새롭게 탭을 만들어서 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그 해당 테이블 만들어진 그 테이블을 만들어진 테이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계속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호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한번 호출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유저 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테이블을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작동시키면 유저 테이블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 탭을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랍 테이블 해주시고 if exist 팔로우 팔로워로 해서 선을 해놓고요. 나는 create table follower 일단 사용자 아이디를 하나 만듭니다. 일단은 who id에서 인티저로 그 다음에 누구를 팔로우 하는지 whom id 인티저로 선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팔로우 기능을 할 때 사용할 테이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어떠한 메시지를 트위클 따라서 일단 이것도 테이블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메시지 자, 메시지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가 새롭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중복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아이디를 메시지 언더바 아이디에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인티저로 선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고유 키로 설정을 해 놓고 요것도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요 고유 값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이 있겠죠. 그 작성한 사람에 대한 아이디 값을 also 아이디로 설정을 해주고 이것도 인티저로 해주신 다음에 난 널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텍스트 스트링으로 해놓고 난 널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를 일단 그거를 public date로 할게요. public date 주시고 이것도 인티저로 선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는 이렇게 유저 테이블과 그 다음에 팔로워 그리고 메시지 테이블 3개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스키마
어, 이런 게 스키마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요 SQL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와서 DB를 연결하면서 처음에 DB 초기화할 때 그때 이제 요 SQL 파일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요렇게 두시고요. 혹시 뭐 여기에다가 요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데 요건 템플릿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다가 파이썬 파일로 prj prj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음, 일단 from 해주시고요. 어, SQLite 3는 SQLite 3라고 하는 요 모듈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불러오셔야 될 게 DB API2라고 하는 DB API2라고 하는 놈을 불러옵니다. 어, 임포트 요걸 그냥 SQLite에 있는 DB API2인데 요걸 그냥 SQLite로 하시면 돼요. SQLite 3로 엘리어스를 SQLite 3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QLite 3로 그냥 가칭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뭐 이거 불러와야 되겠죠. 필요한 거 몇 가지 좀 불러오면 from 플라스크 모듈에서 import 플라스크 그리고 리퀘스트 파일 리퀘스트 그리고 세션 URL for 리다이렉트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더 템플릿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객체 뭐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나중에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SQLite를 불러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DB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DB 연결하기 위해서는 DB 설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환경 설정해 주는 작업. 그래서 환경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이 환경 설정은 제가 앞서 한번 연습을 해봤죠.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 자, 어떻게 되냐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파일을 하나 tweet.db로 할게요. tweet.db 요 이제 tweet.db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요건 저희가 한번 앞서 한번 해봤었죠? 기억나시죠?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tweet.db 파일을 하나 어,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키를 하나 디벨롭먼트 키로 해서 설정을 해 놓고 앱을 하나 만들죠. 플라스크 네임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DB 연결을 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거를 connect DB로 할게요. connect DB return SQLite 3에 connec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앞에서 DB 연결하실 때 connect DB에서 요거를 불러왔어요. 함수로. 그쵸?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어, 데이터베이스 명을 따로 앱의 컨피그로 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쵸? 음, 자, 요거 from SQLite 3에서 제가 이렇게 DB API로 불러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기서 import만 했어요. import SQLite 3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왕이면 간단한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config 해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위에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자, 파일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해당 파일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경로가 이 파일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위치 PRJ, PY가 실행되는 위치니까 프로젝트 폴더 바로 밑에 있는 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요 tweet.db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접속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는 이제 컴피그 속성에 의해서 여기서 환경 설정해줬던 내용으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요 이제 해당 컴피그 SQLite의 그 환경을 읽어 오시려면 자, 여기서 뭐 어떤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앱의 config에서 from object 자, 요 기억나시죠? 요 코드 from object name이라고 하는 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SQLite의 환경 설정을 읽어오는 컨피그를 읽어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앞서 배운 대로 리퀘스트 후킹 작업이 필요하죠. 예,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처리 전에 DB 연결해주는 작업. 그 다음에 요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DB를 클로스 해주는 작업.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앱 리퀘스트 후킹에 대한 부분 앱 before request 그렇죠? before request 일단 함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before request 일단 함수로 호출하죠. 호출해서 이거를 gdb로 해서 받습니다. 자, connect db 이 리턴되는 값을 db로 받아요. 그쵸? 받아주고 일단은 여기다 이제 코드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만 두고요. 그 다음에 tear down 앱에 tear down request tear down request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tear down request exception 인자로 받고 이제 클로스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gdb에 close
자, 일단은 이렇게만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객체 요 사용하는 거 전역 객체. 자, 요럴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